백화상회. 내 단골 가게는 읍내 백화상회다. 어쩐지 백화상회는 마지막 입새처럼 느껴져서 슈퍼마켓들에 밀려 문을 닫을까봐 꼭 지켜주고 싶다. 색바랜 간판, 허리 굽은 주인 할아버지가 온 동네를 돌며 모아 가게 앞에 쌓아둔 폐박스들. 덜커덩 떨어질 것 같아 열기에 조심스러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총낮은 전구가 켜져 있는 어둑한 방에서 나오시는 할아버지. 그 뒤로 누워만 지내시는 당뇨병 걸린 할머니 모습. 가끔씩 햇살을 쪼이러 나오던 할머니 모습을 못 본 지 몇 달이나 되었다. 진열대 위로 줄줄이 한 종류씩 놓인 물건들 틈에서 케첩은 보이지도 않는데 할아버지는 그 식용유 병 뒤로 손 넣어 보시오 하신다. 손을 넣어보니 과연 키 작은 케첩이 딱 한 병 놓여 있다. 그 옆에 마요네즈도 꼭 한 병. 이제 그 빈자리에 다시 케첩 한 병이 놓이겠지. 슬쩍 날짜를 훑어보니 올 9월까지다. 농협 슈퍼마켓에 가면 몇 푼 싸기야 하겠지만 할아버지가 문을 여는 동안은 단골이 되리라 마음먹는다. 백화상회 처지가 꼭 우리 농촌을 보는 것 같아서. 불두화. 나뭇가지에 눈송이들이 뭉게뭉게 얹혀있다. 나무 아래로 휜 눈꽃을 밟고 똥간에 가면 발 디딤돌에도 신발에 묻어온 눈꽃이 묻어난다. 머리칼에도 어깨에도 눈꽃이 잔뜩 묻어 방안까지 따라와 후두둑 떨어져 내린다. 눈부신 햇살에는 녹지 않고 작은 바람결에도 후두둑 날리는 눈꽃. 그릇에 퍼담아 와서 휜 천 사이에 넣고 다리미로 다려 책갈피마다 넣어두었다. 부처님 머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얀 꽃. 간밤 천둥과 세찬 비에 많이도 떨어져 버려 휜 꽃무듬이 생겼지만 다시 찾은 짙푸른 하늘빛에 미쳐버린 구름이 제 살을 뜯어붙인 듯 초록빛 잎 사이로 더욱 휘어진 불두화. 아버지. 부모님을 뵙고 왔다. 팔순을 훌쩍 넘긴 아버지는 점점 눈을 감고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다. 앉아서도 눈을 감고 계셨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눈을 감고 계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점점 잠을 잃어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눈꺼풀 좀 닫지 말라고 잔소리를 퍼부어댔지만 엄마의 쌍꺼풀 진 커다란 눈도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 눈동자의 절반만 보였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진부한 문구에 따르자면 두 분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닫아가는 것임이 분명하다. 눈을 감고 고요히 장롱에 기대어 앉은 가난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꼭 닮은 딸은 장롱도 없이 흙이 흘러내리는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버지가 닫은 창을 힘껏 열고 있다. 누구나 꽃이. 마을 아이들이 다니는 분교의 부탁으로 연극 수업을 하게 되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모두 본교에 출장을 가셨다며 유치원부터 저학년, 고학년까지 합반 수업을 해달라고 했다. 모두 합쳐도 15명. 운동장에 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했다. 수준 높은 수업에 참여하게 된 5살 산이도령. 호기심의 제왕답게 제법 놀이의 원칙을 파악해가며 남 따라 멈추고 남 따라 움직인다. 가만 보니 술래가 더 재미있어 보였던지 그만 동작을 풀고 쪼르르 술래 곁으로 달려가 나무를 붙들고 섰다. 나도 이거 할래. 산이는 술래의 엉덩이쯤에 머무는 눈동자를 반짝 빛내며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술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누나 꽃이 있습니다.
술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산이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은 다음 조금 자신 있는 목소리로 누구 꽃이 핍니다. 술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산이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산이 큰 목소리로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또렷하고 자신 있는 당당한 외침, 심지어는 조금 앞서거나 늦은 산이의 외침을 술래의 목소리로 착각하여 움직이다가 잡히고 마는 아이들의 원성. 그래서 산이는 다부진 결심을 하고 술래와 속도까지 맞추려고 노력했다. 산이는 누구나, 술래는 무궁화 꽃을 계속 외쳤다. 듣고 보니 산이의 외침이 훨씬 멋졌다. 얘들아, 우리 누구나 꽃이로 하자. 그래서 모두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게 되었다.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꽃 피었습니다. 아, 봄날. 진인사. 본교에 수업을 하러 갔다. 교문을 들어서니 나를 발견한 웬 꼬맹이가 꽤 가파른 계단을 끙끙대며 걸어 내려와 운동장을 가로질러 온다. 보니 앞모래실에 살러 온 진희씨네 아들 진인사다. 분교 유치원은 워낙 입학생이 없어서 이렇게 어린 4살짜리 아이도 다닌다. 다니기 시작한 지 2주 지났는데 유치부 연극 수업에 온 적은 없다. 나랑 친분도 없는 진인사군이 고된 발걸음을 마다 않고 반기며 달려오는 게 수상했다. 연극 선생님 안녕하세요? 응, 그래 진인사 안녕. 우리 엄마가요 연극 수업 하지 말래요. 응? 엄마가? 우리 아빠가요. 응? 아빠가? 그래? 그럼 하지 마. 네. 기쁜 듯 젠 걸음으로 달려가는 진인사의 뒤를 성큼성큼 따라가니 녀석은 유치원 교실 문을 열고 선생님께 아뢰고 있었다. 선생님, 연극 선생님이 연극 수업 하지 말래요. 모른 척 교무실로 들어가니 진인사도 따라 들어온다. 연극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도 연극 수업 하지 말래? 아, 네네네. 그래. 그리하여 비로소 목적을 이룬 진인사의 눈동자는 반짝 빛이 나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뿌듯한 얼굴로 교실로 가려던 진인사는 교무실 탁자에 둘러앉은 선생님들이 먹고 있는 하얀 박하사탕을 발견했다. 선생님, 사탕이 하얗네요. 너도 먹어라. 네. 사탕을 입에 넣은 진인사는 더욱 행복한 얼굴로 이젠 아예 소파에 자리 잡고 앉았다. 이은희 선생님이 진인사에게 커다란 사탕 봉지에 쓰인 글자를 읽어보라고 했다. 봉지에는 박하사탕이라고 쓰여 있었다. 진인사는 망설임 없이 외쳤다. 사탕! 이은희 선생님이 고개를 흔들며 글자를 한자 한자 짚으며 말했다. 아니, 글자가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진인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 있게 외쳤다. 탕! 한 음절씩 아주 또렷하게. 수업을 하러 가려고 교무실을 나서니 진인사가 인사를 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자 선생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 외쳤다. 진인사, 얼른 가. 수업해야지. 그리하여 진인사는 얌전하게 교실로 와서 연극 수업을 했다. 4살짜리 진인사. 아직 막도 안 올랐는데 읍내 노인대학에 자원봉사를 나가고 있다. 어느덧 1년이 되어 졸업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참말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래갖고 되겠어요? 아휴, 그러게 말이라. 마음은 빤한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참 한장하겠어요. 모두들 상기된 얼굴로 다가오는 공연을 걱정하지만 연습을 하는 동안은
즐거운 모습을 감추지 못한다. 힘든 점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무릎 관절통이나 신경통으로 앉고 서는 것이 힘들 때, 숨이 차서 호흡이 가쁜 것을 볼 때다. 순약 기운으로 연습하는 기라 하면서도 그래도 이거 할 때는 힘든 정도 몰라요. 연극 끝나면 우리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는 말을 꼭 덧붙인다. 연습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면서 국수를 내기도 하고 막걸리를 마시러 가기도 한다. 뒤따르는 노래 한 자락, 한숨. 아이고, 이게 이제 다 끝난 목숨이지. 돌아보니 참 바보같이 살았어. 맞아. 우리가 살아온 게 연극이지. 이제 막도 다 내렸어요. 결국 내가 한마디 했다. 아이고 참 큰일 나겠네. 아직 막도 안 올랐는데 왜 그래요? 모두 박수를 치며 웃는다. 맞아요. 하긴 이달에 돌아가신 분이 유난히 많다. 노인대학 한문반 할머니 한 분, 단골 세탁소인 신일 세탁소 아저씨, 내가 살던 모래시로의 대나무집 아주머니 아들, 한문 선생님 어머니. 나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 외에도 마을에 하얀 국화 화환을 세워야 했던 집들이 몇 있었다. 각자의 공연을 마치고 막을 내린 사람들이. 기도. 오늘은 읍내에서 집까지 걸어서 왔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정화시키는 느낌.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풍요로운 배를 드러낸 산등성이에 대고 나도 모르게 절하며 기도하며 왔다. 통장 잔고로 치면 노숙자들과 내 입장이 다를 게 없는데 몸을 누일 곳도 있고 쌀도 있고 딱 그달을 견딜 만한 벌이도 생기고 있으니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지 않은가. 솔직히는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은 않기를 바라는 기도. 마지막 모습이 샘물 할머니가 쓰러졌다. 새벽에 치실까지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서 들깨밭의 풀을 뽑고 오셨다는데 집에 오자마자 혼절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좀 전에 구미에 사는 아들 부부가 와서 모시고 갔는데 어른들은 이제 송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했다. 모두들 쓸쓸한 얼굴로 기운도 없이 샘물 할머니 얘기만 하는 하루였다. 특히 여자 어른들은 마을회관을 수리하는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밤마다 샘물 할머니 댁에 모여서 놀았었다. 농한기인 겨울에는 온종일 그 집 대돌에 신발이 가득 놓여있곤 했다. 혼자 된 지 가장 오래된 분이기도 했고 유머가 넘치는 쾌활한 성품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할머니의 조그만 단칸 온돌방이 동네에서 제일 따뜻하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할머니께 방이 어쩌면 이렇게 골고루 따뜻하냐고 했더니 돌아가신 박가들은이 동네에서 온도를 제일 잘 놓았다며 자랑을 하셨다. 사실 동네 집들은 이제 대부분 기름 보일러로 바꾸어서 나무를 떼지 않는다. 그런데 기름값이 비싸서 걱정들이 많다. 기름값 때문에 다시 연탄 보일러로 바꾼 집도 있고. 어쨌건 나무를 해오는 것이 힘에 부치는 샘물 할머니 댁에 승희 씨와 보미 아빠가 나무를 계속 공급하느라 힘들 때 보미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보일러도 안 깔아준다고 투덜대기도 했다. 나도 작년 겨울 며칠 동안이나 장작을 패러 가는 승희 씨에게 평생 책임 못 질 거면 손 떼. 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냐고 잔소리를 했다. 그때 승희 씨는 평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라고 답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들이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된다고 마치 자기 잘못인 양 괴로워하던 할머니. 아마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 생각으로 가장 관리가 쉬운 들깨나마 심으셨던 할머니. 마을에서 가장 많은 전통 농기구를 갖고 있고
산을 개간하여 기적을 일구기도 했던 할머니. 손톱이 닳도록 일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낸 마음은 달리기라도 할 것 같은데 지팡이를 짚어야 발걸음이 떨어지는 것이 거짓말 같다던 할머니. 병원에 실어다 드리니 찬장에 밤 남은 게 쉴 것 같다고 걱정하던 한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온몸으로 살아낸 할머니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다니. 어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중얼거리던 말은 제발 저대로 가셔야 하는데 였다. 벼들이 잠을 설쳐 휴가철이 되자 마을을 끼고 흐르는 냇가가 텐트족으로 꽉 찼다. 등나무 아래서 수박을 먹으며 나누는 어른들 말씀이다. 아이고 이제 우리 동네도 끝장났어요. 올여름에는 그렇게 더 많이 와요. 아 쓰레기를 왜 그렇게 버리고 가요? 아이고 못 살아요. 똥냄새 땜시 막 아무데나 퍼질러 놓으니까 응? 자기들은 냄새가 안 나는 거 몰라요? 누군지 찾기만 하면 아주 막 그냥 똥구녕을 그냥 꽉 찢어버렸으면 시원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분은 개울 주변에 집이 있다. 아 그러니 그 사람들대로 똥을 누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읍에다가 임시변소를 지달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안 돼요. 변소 생기면 감당을 어떻게 해요. 청소는 누가 해요. 문제가 더 커져요 그만. 아이고 하여간 동네 아래서는 몰라도 동네 입구 개울에서는 텐트 못 치게 해야 돼요. 어이구 쓰레기 말도 말아요. 구데기 끓고 냄새 나고 추졌고. 그나마 뭐 여름 한철 짬내서 물 좋다고 오는데 막지도 못하고 어떡해요. 아이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 땜시 아주 죽겠어요. 아 밤에도 안 자고 극히 음악을 틀어대니 배들이 잠을 설치요. 사실이다. 겨울을 제외하곤 벼들이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온 마을의 가로등도 다 끄는 판에 밤새도록 고성방가의 음악을 틀어대는 주말엔 더욱 속이 상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 냇물은 유난히 맑고 깨끗해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니 여름 한철이나마 시골 사는 뿌듯함을 느껴야 할 마을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